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황롱문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입시나 사법시험, 행정고시, 지금 사법시험은 없어졌지만 여러 세무사 시험, 공인회계사, 변리사,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도적인 몰입을 활용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1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여기서만큼 자세히 설명한 게 없을 겁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면 몰입의 효과를 보지 않은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고 실천을 안 하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실천한 사람 중에 몰입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건 이제까지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잘 듣고 실천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수험 공부를 위한 의도적인 몰입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그래서 몰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걸린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이제 여기도록 만들고 이 올려놓은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는 건 힘들지만 며칠 고생하면 돼요. 그리고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 몰입도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최대한 높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높여서 그 아주 높은 상태에서만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가 좋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또 엄청나게 이제 두뇌가 가동이 되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1가지입니다. 11가지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부족하지 않은 수면을 제가 첫 번째 둔 이유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잠을 줄이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잠을 줄이면서부터 몰입하고 멀어지는 거고 잠을 줄이면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어요. 몰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몰입이 된다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입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제 몰입이 되는 건데 그런 물질들이 다 잠자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가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수면 부족이 몰입의 가장 큰 적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도 6, 7시간은 자고 나는 8시간은 자야 된다 그러면 8시간까지 자면 돼요. 근데 나는 특이하게 잠이 많아서 9시간까지 자야 된다. 그런 사람은 9시간까지 자도 돼요. 그러니까 잠은 부족하지 않게 자는 거예요. 잠의 역할에 대해서 그 뉴로사이언스 오브 러닝이라는 자료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한 후에 수면은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잠을 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다음에 잠을 자주면 그게 다 학습으로 가요.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다. 그런데 내가 잠을 안 자면 그것이 축구의 실력으로 안 가요. 내가 연습한 거가. 그러니까 축구 실력으로 간다는 얘기는 장기 기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고 이걸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가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축구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자고 열심히 하고 자고 이렇게 그게 좋아요. 이 영어로 이제 쓰인 말을 하면 제가 이거 영어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제 전공이 신경과학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어 전문가들이 쓴 거를 일부러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Dreaming sleep promotes differential strengthening of neurons in networks holding learned information 이런 얘기죠. 꿈꾸는 수면은 학습된 정보를 담은 뉴런 네트워크의 학습 전과 후의 차이를 강화시킨다. 뉴런 네트워크의 학습 전과 후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learned information. 내가 학습한 거에 장기 기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한 결과가 이전 학습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우리가 꿈꾸는 수면에서 장기 기억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꿈을 꾸지 않는 non-dreaming sleep,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은 생물학적으로 뉴런 학습 경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장기 기억을 강화시키는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장기 기억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배운 거가 오래도록 유지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낮에 경험한 거를 자면서 학습을 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면은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중요한 기능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힐링의 효과가 있어요. 친구랑 뭐 말다툼을 해서 감정이 상했어.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감정이 상했어. 예를 들어서 그 감정이 오래 가요. 치유가 안 되는데 자고 나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알아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자고 나면 최고예요, 그게. 그다음에 일상 우리가 집중하려면 다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일상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공부가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고 인터넷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학습한 내용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자야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이 돼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새로운 거를 배우면 그것이 시냅스가 변형이 돼서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돼요. 시냅스가 변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잠잘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데 우리가 학습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을 저장하는 거. 스쿨이 학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인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건데, 그런 인출은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잘 돼요. 긴장된 상태보다.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는 기억을 저장을 잘하는 건데, 인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다 인출인데, 그거는 이완된 상태에서 잘 되고, 가장 이완이 많이 됐을 때 인출이 가장 잘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잠자는 상태만큼 절대로 이완을 못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야 완전히 이완이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우리가 잠자는 상태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되는 그 천재와 같은 기억 인출 능력.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에서는 기억 인출 능력에 있어서 누구나 천재가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활용하는 거가 이제 몰입이죠. 강한 몰입에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건 전부 잠잘 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고 안 풀리는 문제는 이제 계속 생각이 안 되면 선잠을 자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자고 난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가면 이제 잠자는 상태의 창의성을 활용하게 돼요.